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42살 여자입니다. 몇 달 전 섬뜩하면서도 충격적인 일을 당해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태 살면서 별로 힘든 시절이 없이 늘 밝게 산 사람이에요. 원하는 학교도 갔었고 원하는 직장도 얻었고 결혼까지 아주 만족한 사람과 하였어요. 거기에 시댁 식구들까지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남편과 연애하면서도 가끔씩 가족들을 만났었기에 결혼하고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남편네 집은 대표적인 중산층 집안의 가정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셨고 시어머니는 주부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집에만 있는 게 심심하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셨어요. 시어머니 성격 자체가 워낙 헌신을 잘하는 성격이었는데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도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일도 잘 맞는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본인의 성취감 때문에 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간 보내기도 좋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거기에 돈까지 버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동갑인 신우가 한 명 있었는데 동갑이어서 그런가 결혼 전부터 저랑 친하게 잘 지냈어요. 서로 말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맞았거든요. 특히나 신우가 절 많이 챙겨줬는데 언니, 이제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내가 더 잘 챙겨줄게. 그리고 혹여나 안 그러겠지만 우리 엄마랑 아빠가 언니한테 시집살이 하면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언니 편 무조건 다 들어줄게. 알았지? 우리 가족 돼서도 잘 지내자. 고마워. 나도 잘할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주변에선 다들 저희 시댁 식구들 같은 집이 없다며 부러워했어요. 제가 봐도 저희 시댁 식구들 정말 정도 많고 사랑도 넘쳐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별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렸고 좀 별난 게 그 해에 저희 신우도 뒤따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 시댁 식구들 특이했죠. 시부모님은 둘 다 한꺼번에 가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밀린 방학 숙제를 다 한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우랑 같이 결혼 준비도 같이 했는데 남편이 바쁘면 신우랑 둘이 드레스 보러 다니고 뷔페 시식도 하러 다녔어요. 친구 같은 신우 덕분에 결혼 전에 오는 우울감 같은 것도 없이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었네요. 근데 저희 시부모님 다 좋으신데 옛날 분들이라서 그런가 결혼하면 바로 아기부터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신혼 딱 6개월 지나자마자 임신에 좋다는 약을 지어서 저와 신우에게도 꾸준히 먹이셨죠. 그리고 누구든 먼저 임신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한 대 뽑아주겠다는 재밌고 통큰 계약까지 거셨어요. 그 정도로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 시부모님이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저와 신우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어요. 신우가 먼저 임신을 하고 한 5개월 뒤에 제가 임신을 했는데 한 동네에 사는 신우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니 바로 저희 집으로 뛰어와 너무 잘 됐다며 방방 뛰었어요. 언니, 너무 잘 됐다. 우리 결혼도 그렇고 육아도 같이 하게 됐네. 아니, 우린 왜 이렇게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무 신기해. 어머님 아버님도 엄청 좋아하시더라. 아가씨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겠다고. 아니 세상 어느 신혼올케 사이가 이렇게 좋겠어. 맞아. 언니, 오빠가 아니라 나랑 천생연분인 거 아니야? 그 말에 둘이 깔깔대며 배꼽을 잡고 웃었네요. 저희는 아이를 낳으면 학교도 같이 보내고 교육도 같이 할 생각에 든든하기만 했어요. 아무래도 하나보단 둘이 낫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벌써부터 둘도 없는 친구를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신우도 그렇다고 하였죠. 저와 남편은 둘 다 고등학교 교사였기에
내 아이만큼은 최고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저 또한 첫 아이이니 공을 들였죠. 그래서 태교도 신경 써서 하고 먹는 것도 좋은 것만 먹고 그랬어요. 직장 생활하는 신우한테도 좋은 거 있음 챙겨주며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 있잖아.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면 애기 남한테 맡겨놓고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어? 우리 학교 여자 선생님들 보니까 다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더라고. 나한테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자기 생각은 어때? 하긴 이 이야기를 남편하고 진지하게 한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현실을 피하고 있었는데 배가 불러올수록 그 문제가 더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 솔직한 마음으로 제 직장보단 아이가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문제와 맞닥뜨리니 아이보단 돈이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제 고민을 남편도 느꼈는지 본인이 먼저 총대 메고 이야기를 꺼냈더라고요. 우리 생활에서 보면 내가 복직하는 게 맞긴 한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될까 모르겠어. 그리고 애기 돌봐주는 사람도 가족이 아니라 정말 얼굴도 처음 보는 남한테 맡겨야 되니까 그것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고. 대부분 아이를 출산하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맞벌이하는 자녀를 대신해 육아를 해주시는데 저희 집은 두 분 다 육아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저희 엄마는 아픈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기에 저희 아기를 봐주실 수가 없었고 저희 시어머니는 먼저 임신했던 신우의 아이를 미리 봐준다고 약속을 했기에 시어머니한테도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 남편이 먼저 제 마음을 읽어주듯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야, 자기 아기 낳으면 학교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할래? 난 사실 자기가 먼저 말을 안 하고 있길래 복직하고 싶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거고. 그랬어? 아니, 나는 자기 눈치 보고 있었지. 나야 집에서 육아하면 너무 좋지. 근데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랬구나. 근데 그건 괜찮아. 내가 수당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서 일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아이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자기 과외라도 하면서 용돈벌이 해도 되잖아. 나야 체육 가르치니까 그런 건 못하지만 자긴 수학쌤인데 뭐가 걱정이야.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고민해보고 선택해. 남편의 배려심 넘치는 제안에 저도 마음이 한시름 놓였어요. 어쨌든 저한테도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두 가지나 생겼으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죠. 이 얘기를 시댁 모임에서도 했는데 다들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조금 걱정을 하셨어요. 저와 단둘이 부엌에 있을 때 말씀을 하시는데 세아가 내가 하는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들어. 나는 평생 직업 없이 주부로만 살아서 그런가 직장 있는 여자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었어. 근데 우리 며느리는 나 같지 않게 능력도 있고 역량도 좋잖아. 직장 그만두면 혹여나 나중에 나처럼 후회할까 싶어서. 시어머니가 제게 해준 조언은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 여자로서 저에게 해준 조언이었고 저도 그걸 알기에 고민을 많이 하였어요. 물론 신우한테도 제 이런 답답한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신우는 언니, 남들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남들이 언니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언니가 원하는 대로, 언니가 맘 가는 대로 하는 게 맞아. 오빠 말처럼 언니는 언제든 과외나 학원 강사로 돈도 벌 수 있잖아. 나 같은 사람이나 그런 걱정하는 거지. 언닌 뭐가 걱정이야. 제가 듣고 싶었던 정답을 신우가 대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고 절 응원해주는 이런 신우의 힘에 입어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오로지 아이에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을 찾아가니 시어머니는 절 꼭 안아주시며 본인이 했던 말들 너무 담아두지 말라며 그동안 괜히 마음고생을 시킨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였어요.
정말 저희 시댁 식구들 저를 많이 아끼고 제 생각을 많이 해준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렇게 전 아주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제 모든 걸 전념을 하였어요. 저희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에 대한 모성애가 더 커지셨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 닮은 것 같았어요. 엄마도 이런 제 모습을 보더니 자식 낳아보니까 이제 엄마 마음을 좀 알겠지?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 나도 우리 은우 키워보니까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 그래, 우리 딸. 은우 잘 키워봐. 이 세상에 도움되는 필요한 일원으로. 그럴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운 것처럼. 이런 제 간절한 바람이 통해서였을까요? 제 아들은 또래보다 발육도 빨랐고 학습 능력도 뛰어난 편이었어요. 말도 금방 늘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했죠. 그리고 유치원 다닐 쯤엔 영어까지 구사를 했는데, 물론 제가 아이를 위해 노력한 부분도 많았지만, 제 노력에 비해 아이가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들이지만 그 어린 게 어른들한테도 얼마나 예의 바르게 잘하고 애교도 잘 부려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저희 시아버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시아버님은 그런 저희 아들에게 푹 빠지셨죠. 그래서 주말마다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한 번은 은우애미야, 우리가 은우 봐줄 테니까 은우애비랑 둘이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와라. 은우 태어나고 니네 둘이서만 어디 다녀온 적도 없잖니?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 찬스를 이용해 가끔 아이를 맡기고 남편이 좋아하는 캠핑을 다니기도 하였어요. 저희 가족은 누가 봐도 편안했고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였는데 한동대에 살다 보니 아이들을 같은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신우 아들인 태준이가 유치원에서 문자로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듣는 귀가 있으니 신우 아들의 문제를 듣게 됐는데 엄마 근데 태준이는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 오늘도 자기가 화난다고 유치원 유리창에 장난감을 던져서 유리창이 전부 다 깨졌어. 처음엔 저도 아들의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면 신우가 자기 아들은 너무 조용하고 순진해서 바보같이 착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아이가 밖에서는 참 외향적인 아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유치원 학부모들이 신우 아들을 강제로 퇴출시키자는 말이 나왔을 땐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구나 싶었죠. 신우 아들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건 물론이고 거짓말까지 해서 물건도 몇 번 훔쳤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사촌지간인 저희 아들과 신우 아들을 비교해서 신우 아들이 저희 아들한테까지 화풀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도 신우에게 애들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차라리 남이면 애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했을 텐데 가족이기도 했고 저번에 어떤 학부모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저한테 신우가 했던 말을 전해주는데 신우가 그랬대요. 본인 아들이 사고치는 거 제가 몰랐으면 좋겠다고요. 저한테 자존심 상한다고 했다네요. 아무래도 애들이 둘 다 나이도 같고 성향은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경쟁 구도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저로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까 싶었어요. 누구든 아이 문제라면 민감하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랑 신우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둘도 없는 사이처럼 친했는데 연락이 되질 않았죠. 신우 말로는 회사 일이 많아서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톡의 배경사진을 보면 맨날 어디 놀러간 사진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시부모님과 여행 간 사진도 올렸는데 저는 여행 간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시어머니한테만 살짝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 말씀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어린애들은 어떻게 커가는지 모른다며 신우 아들이 좀 더 점잖해지면 그땐 신우도 이런 자존심 세우는 마음이 없어질 거라고 조금 기다려주자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신우를 기다려주기로 했죠.
그렇게 두 아이들은 유치원을 졸업해 초등학교까지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처음 맞는 설날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그날도 역시나 시아버님은 저희 아들만 옆에 두고 챙기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민망해서 신우 아들에게도 태준이도 가서 할아버지랑 얘기 좀 나눠봐 하니 제 말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후 시어머님이 아이들에게 우리 강아지들 새해니까 세배를 해야지. 세배 잘하면 할머니가 세뱃돈 줄 거야. 아이고, 잠깐 기다려봐. 시어머니는 세뱃돈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황스러운 얼굴로 나오시더니 아니 내가 화장대에다가 봉투를 올려놨는데 그 봉투가 없어졌다. 혹시 아까 여기 누가 들어갔니? 그러니 그때 신우가 아까 은우가 안방 화장실 쓴다고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어? 은우, 하얀색 봉투 못 봤어? 저희 아들은 당연히 못 봤다고 답했죠. 근데 신우는 자꾸 은우를 의심하는 투로 은우가 가져간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나빠. 애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애들한테 각자 책가방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면 될 거라면서요. 시어머니도 신우의 그런 모습이 불편했는지 본인이 어디 두고 깜빡한 것 같다고 왜 애먼 애들한테 불똥이 튄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그만할 마음이 없는지 기어코 두 아이들의 책가방을 본인 손으로 직접 까보았어요. 먼저 자기 아들의 가방을 거꾸로 들어 탈탈 털더니 봤죠? 우리의 가방은 연필 한 자루도 없네요. 은우 가방 줘봐. 아님 언니가 뒤져볼래요? 신우의 이런 태도에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저희 아들이 억울한 일은 당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신우와 똑같이 가방을 들고 탈탈 털었어요. 그런데 책 사이에서 하얀색 봉투 2개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자 은우가 억울하다는 듯 울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건 확신했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누굴까? 답은 간단했죠.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계속 저희 아들을 몰아가고 자신만만하게 애들 가방을 뒤져보자고 한 신우의 짓 같았죠. 이제 이런 짓까지 꾸미는 걸 보니 유치하고 치사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시어머니는 마냥 은유를 훈육하시더라고요. 저도 훈육을 하지 않고 아무도 나서서 얘기하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대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억울해하는 은우를 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신우는 혼나고 있는 저희 아들을 보며 뿌듯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알던 신우가 원래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는지 너무 치사하기만 했죠. 다 큰 어른이 애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따지고 묻고 싶었지만 저도 어른인데 어른들 앞에서 그럴 수 없었기에 겨우겨우 참았어요. 집에 와서도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이럴 땐 교육자였던 저도 어떤 식으로 해야 바람직한 건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은우는 좀 괜찮니? 그 상황에서 다들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내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다. 어찌됐든 돈 봉투가 은우 가방에서 나왔잖니. 너는 네 자식이니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상황에 대해 훈육한 거다. 많이 속상했니? 네, 어머님, 저 사실 많이 속상했어요. 그 봉투가 아무리 은우 가방에서 나왔다고 해도 은우 얘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줄 수는 있으셨잖아요. 어떻게 아가씨 말만 듣고 아가씨 행동하는 것만 보고 은우라고 단정 지으세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가족 사이 멀어지는 거 저 싫어요. 그리고 자꾸 이런 마찰이 생기게 된다면 저희 가족은 이제부터 가족 모임에 불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시어머니는 재빨리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시며 자기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다고 은우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며칠 뒤 뜬금없이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한 동네에 사니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신우는 절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더니 본인 아들한테 들은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사실 태준이가 그 돈 훔쳐서 은우 가방에 넣었대. 근데 그때 태준이가 나한테 와서 은우 가방에 봉투가 있는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 말만 듣고 오해하고 그랬던 거야. 미안해, 언니. 거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도 나는 태준이가 그런 거짓말을 해도 태준이 밉지 않아. 잘못된 건 다시 고치면 되고 실수한 건 다시 안 하면 돼. 근데 아가씨가 이상해. 아가씨 요즘 예전 같지 않은 거 알지? 신우는 제 말에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려 흐느껴 울기만 했어요. 알아. 우리 태준이는 점점 이상해지는데 은우는 혼자 이쁨 받고 사랑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나도 그게 싫었나 봐. 그래서 언니 보고 싶지 않았고 은우도 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어제 태준이가 그러더라. 은우가 밉다고. 미워서 그랬다고. 그 말 듣는데 나도 억장이 무너졌어. 우리 관계가 이미 너무 틀어져 버린 건 아닌가 해서. 신우의 얘기를 듣곤 저도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랑 신우는 둘도 없는 친구였고 가족이었는데 어쩌면 이런 발단을 제가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도 신우의 진심에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태준이가 힘들게 하면 머리 맞대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죠. 신우도 조만간 제 아들한테 태준이가 잘못한 걸 대신 사과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우가 본인이 태준이를 너무 심하게 호되게 혼내놔서 나중에라도 태준이를 보면 그날 일에 대해선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애가 또 그날 일이 떠올라 힘들어할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이해를 해 알겠다고 했어요. 자기 자식이니 알아서 훈육을 했겠지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자칫 잘못하면 영영 보지 않을 사이가 될 뻔했는데 신우의 진심 어린 속 얘기들과 사과 덕분에 다행히도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저 또한 맞벌이하는 신우 부부를 대신해 어머님이 태준이를 챙기는 것보다 더 많이 챙겨주곤 했어요. 아이 자체만 보면 참 순수하고 귀엽고 말도 잘 듣는 아이인데 뭐가 그렇게 저 아이를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던 작년 외할머니를 모시고 혼자 사는 저희 친정엄마가 할머니 목욕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바닥에 채 안 닦인 비눗물에 미끄러져 모서리에 머리를 박아 뇌진탕에 걸리고 마셨어요. 외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곧장 남편과 함께 남해로 내려갔는데 저희 아들은 학교 수업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해 시어머니한테 아들을 맡기고 뒤도 못 돌아보고 바로 내려갔어요. 엄마의 상태는 뇌진탕에 일과성의 의식소실로 일시적인 기억력 상실이 왔는데 선생님 말로는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이라 발생하였다가도 좋아져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됐어요. 결국 엄마의 입원으로 외할머니는 셋째 이모네 집으로 가시게 되었고 저는 이런 엄마를 혼자만 두고 올 수 없기에 모시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오신 김에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도 다시 받아보기로 하였죠. 엄마가 차를 타고 올라오시면서도 구토랑 어지러움을 너무 심하게 호소하셨거든요. 여태 멀미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엄마였는데 말이에요.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다 했는데 대학병원에선 엄마가 넘어지시면서 목에도 충격이 같이 와 편타성 손상이 왔다며 초기부터 목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복하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린다며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기로 했고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병실도 2인실밖에 남은 게 없다고 하였지만 엄마가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니 2인실이라도 쓰자 싶어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엄마를 입원시키고 나서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더니 고생했다며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내려 주셨어요. 신우도 그런 제 손을 잡으며 언니, 사돈어른 아무 일도 없으실 거야.
당분간 입원 치료하시면서 경과 보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야. 그래, 은우애미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자.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엄마 기도만 하고 왔어. 그리고 내가 우리 며느리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2주 동안 하루 종일 엄마 병원에 가 있을 수 없으니 본인과 교대로 병간호를 하자고 하셨어요. 요양복지사 자격증도 있으니 환자 병간호는 잘할 수 있다며 제 짐을 좀 덜어주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엄마 병간호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은우 챙기라, 네 남편 챙기라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엄마 병간호까지 하면 너 쓰러진다. 그러니까 엄마 병간호는 나한테 맡겨. 내가 사돈 잘 보살필게. 저는 너무 죄송스러워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거절하지 말라며 한사코 제 승낙을 받아내셨어요. 하기야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았고 저 혼자 간호를 못하면 간병인이라도 구할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구세주처럼 저를 도와준다고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고도 한참 뒤에나 사돈인 걸 알아보셨고 저는 이런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엄마도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딸을 도와주겠다고 사돈까지 나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먼저 시간을 나눠서 간병을 하자고 했는데, 아이고 얘 그냥 내가 다 할게. 너는 그냥 저녁에만 잠깐 와서 엄마 상태 어떤지 보고 가. 그리고 여기 인실에 옆에 환자도 없으니까 편하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나한테 맡겨. 그리고 저녁 시간대 빼고 오고 싶으면 연락하고 오고 엄마가 주무시고 그럴 때도 있으니까. 이런 시어머니의 배려에 정말 제가 복이 많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병간호를 다 해주겠나요? 엄마도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저녁 시간에 엄마에게 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 요즘은 어때? 아직까지도 머리 아프고 꽝꽝거려? 아주 죽겠어. 한숨 자고 일어나면 좀 개운해야 되는데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 속도 울렁거려서 밥도 못 먹고 머리가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오늘 의사 선생님한테 수면제 처방 좀 해달라고 했어. 그랬어? 치료가 뭐 엄마랑 잘 안 맞는 게 있나? 걱정이네. 사돈어른 매일같이 치료는 잘 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은우애미야. 결국 엄마는 고통으로 수면제와 센 진통제까지 처방을 받아 드셨는데 문제는 2주가 지나도록 엄마의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은 통원 치료를 하자고 하였고 저도 엄마를 집에서 모셔서 조금 편안하게 계시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퇴원 전날 저는 뒤숭숭한 마음에 새벽 4시쯤 엄마에게 갔어요. 병실에 가니 엄마는 약에 취해 주무시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어디 가셨나 보이질 않았죠. 한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질 않으셨고 저는 그대로 환자 침대 밑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간이 침대는 창가 쪽 끝에 붙어 있어서 밖에서 보면 그 밑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몰랐죠. 그렇게 저는 집에서 다 못 잔 잠을 푹 자고 있는데 갑자기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점점 더 가까워져 말소리인 걸 알았죠. 처음엔 간호사들인가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이제 오늘 내일이면 퇴원하니까 빨리빨리 더 해놔. 그래야지. 저 노인네한테 오늘 실컷 해놔야지 아주. 오늘 저 노인네 수면제 먹었지? 먹었지. 일부러 내가 2알 줬어. 저번에 1알 먹였다가 네가 그러니까 바로 깨려고 했잖냐. 병실 안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들어온 또 한 명은 신우이였어요. 대체 엄마에게 뭘 해놓는다는 건지 수면제를 하나 더 먹이면서까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게 그 간이 침대에서 숨죽여 내려와 환자용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곤 그 둘이 뭘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주먹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신우가 아주 이를 악무는 목소리로 쓸데없는 내 세포는 좀 없어져. 은우 그놈의 자식 대신 사돈이 좀 멍청해져야겠어요. 은우 그 새끼가 똘똘한 바람에 아주 당신 딸 코가 맨날 하늘을 찌른다고. 근데 사돈이 이렇게 바보가 돼버렸네. 이거 다 벌 받은 거야. 집안에 누구 하나 띨띨한 멍청이가 있어 봐야 사돈 딸도 내 마음을 알지. 신우의 주먹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강해졌고 신우의 그런 말과 그런 행동에도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는 맞장구까지 치기 시작했어요. 야야 미나야, 티 안 나는 데를 쳐. 티 나면 어쩌려고 그렇게 세게 해. 아유 근데 진짜 네 말대로 사돈이 저렇게 바보가 돼야 은우의 미가 나대지를 않지. 나는 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은우 교육하는데 좀 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주 혈압이 터졌어. 태준이는 쳐다도 안 보잖냐. 내가 내 손으로 키운 손자를. 아우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나도 열받아. 그때 명절 때 그 봉투 은우 가방에서 나와도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더라. 은우 새끼가 뭐가 좋은 거야 대체. 그러게 말이다. 뭐 첫째 부인하고 낳은 자식이 손자까지 낳았으니 이쁜가 보지. 난 둘째 부인이다 이거야 뭐야. 암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서 네 아버지 재산 잘 가지고 올 생각이나 해. 태준이 잘 키우라고. 너도 네 아버지한테 교육비는 얼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은우처럼. 아 알아 나도 받고 싶다고. 근데 태준이가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해. 아버지는 더 자질이 있는 손자한테 밀어준다는 소리나 하고. 하여튼 엄마 기회 잘 보고 있어. 은우 새끼 망치게 하려면. 그리고 아버지 눈밖에 나게 하자고. 아유 내 바람이다 내 바람. 아 근데 문제는 네 오빠랑 네 올케가 좀 똑똑하냐? 다들 선생하고 선생했던 인간들인데. 똑똑하면 뭐해. 우리가 더 선수 치고 있으면 모르지. 여전히 신우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엄마를 치고 있었죠. 저는 그 둘의 대화를 듣곤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그 침대를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이 두 사람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섬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이중적일 수 있을까. 그럼 여태까지 봤던 모습들은 다 가짜인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마 저희 남편도 이 사실은 모르고 있을 것 같았죠. 만약 알았더라면 이 사실을 저한테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쿵쿵거리는 가슴을 움켜잡고 그대로 간이 침대로 올라가 반대편에 있는 신우를 향해 일어났어요. 신우는 아주 신나게 누워있는 저희 엄마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누군가 침대 밖으로 스르르 올라오는 걸 보곤 기겁을 하며 소리를 막 질러댔어요. 그러니 짐을 싸고 있던 그 악마 같은 시어머니 또한 저를 보더니 뒤로 나자빠질 뻔했는데 저는 그런 시무에게 막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니까 엄마가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했지. 이러니까 회복을 못했던 거지. 저는 울부짖으며 시어머니한테 달겨들었고 당신도 똑같이 당해보라며 머리를 뜯고 사정없이 쥐어 흔들었어요. 그러니 신우가 저를 잡아 말리더라고요. 그때 이미 전 이성을 잃어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신우한테도 오늘 니들이 한 대화 전부 다 아버님과 남편에게 알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이렇게 한 짓 어디 한번 콩밥 먹어보라고 경찰서에도 신고한다고 했어요. 약에 취해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마냥 잠을 잔 엄마가 나 때문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나 죄송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저는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이 두 인간들을 박살냈고 그 두 미친 여자를 병실 밖으로 내쫓은 후 엄마 얼굴 사진도 다 찍어두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당신 친모가 아니라는 것도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하더군요. 한 20분도 안 돼 시아버님은 병원으로 오셨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바로 경찰 불렀어요. 시모와 신우 말로는 다른 의도는 없었으니 오해하지 말라는 기가 찬 말을 하는데 그 두 사람 자기 변명만 하기 급급했지 반성의 기미는 아주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둘은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결국 벌금형을 받았고 저희 시아버님도 시어머니와 이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 두 인간들의 모습에 온 가족이 학을 떼고 돌아버린 거죠.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니한테 나갈 때도 들어올 때처럼 빈몸으로 나갈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아마 시어머니와 신우한테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었겠죠.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친정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제가 보는 앞에서 병간호를 하며 엄마의 건강을 되찾아 주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두통이나 미식거림은 많이 없어졌고 치료도 계속 받으니 나아지는 기분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또한 소송을 통해 시어머니와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재판받는 것만 1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니 그동안 시모랑 신우는 쪽박을 찾고 아버님이 계시는 집까지 자주 찾아와 울며 불며 했다는데 저는 그런 시모와 신우를 보고 그랬어요. 역시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지. 애미가 저러니 자식이 저러고 자식이 저러니 그 손자가 저 모양이지. 역시 댁들 같은 인간 학급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당신네들 우리 집안에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는 인간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거지처럼 구걸하지 말고 꺼져. 제 인생 가장 통쾌하고 가장 센 말을 내뱉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였던 여자와 신우였던 여자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건강을 많이 회복해 밭에 텃밭 정도는 소일거리로 가꾸고 계세요. 그리고 제 보물 같은 아들은 현재 어엿한 10대가 되어 평범한 아이로 잘 키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제 아들이 당했던 일에 대해 써보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인면수심으로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면 선무당이 아닌 사람 빼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 깊게 잘 알아보시고 좋은 분들 만나셔서 인생에 그 사람들이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배우고 깨닫고 하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